이 영상은 대한민국 커스텀 순행 쿨링 파트너 토리시스템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토리시스템즈에서 EK 워터블럭, 비츠 파워 등 해외 유명 순행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은 대충 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되는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펌프 속도는 CPU 온도에 연동을 해서 바꾸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쿠아스트림 펌프만 갖고 계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자, 센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센서 1번을 CPU 온도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외장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가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다 64를 사용하시거나 오픈 하드웨어 모니터 같은 거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아이다 64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다 64를 사용하는 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다 64를 구동을 하고요. 아이다 64를 구동을 한 다음에 아이다 64의 등록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기 하드웨어 감시에서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센서 값이 쭉 있어요. 제 경우에는 지금 CPU 온도를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쭉 내려가서 온도 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코어 온도를 다 보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CPU 온도 보내세요. 체크하시고요. 다른 온도도 혹시 보내시고 싶으시면 그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다른 온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치. 근데 어차피 아쿠아스트림 얼티밋 펌프에서는 온도값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중에서 필요하신 거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VRM 온도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CPU 온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요 위에 공유 메모리 사용 레지스트리 기록, WMI 기록 요거를 켜주세요. 셋 중에 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셋 중에 뭔지 모르겠으니까 세 개 다 키겠습니다. 키고 적용을 누르시면 자, 적용 누르시고 오케이 누르고 빠져나올게요. 아이다 64를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아쿠아스트림 얼티밋의 센서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요 소프트웨어 센서 1 여기서 USB 선택하시고 데이터 소스 누르시면 이제 아이다 64가 공유 데이터를 뿌리고 있잖아요. 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다 64는 이때 종료된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트레이에 실행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아이다 64 설정에서 닫았을 경우 종료되지 않고 트레이로 들어가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CPU를 선택을 하시고요. CPU 선택한 다음에 펌프로 돌아가서 자, 타겟 템퍼러처로 그냥 가세요. 타겟 템퍼러처로 가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센서가 지금 CPU 온도죠. CPU 온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펌프가 빨라졌으면 하는 CPU 온도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도가 되면 펌프가 빨라지면 좋겠다. 자, 그럼 50도로 설정할게요. 제 경우에는 지금 38도니까 펌프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느려졌어요. 자, 여기서 지금 CPU를 열을 받게 해볼게요. 프라임 95로 띄우고 프라임 95를 띄우면 CPU가 열이 받겠죠. 자, 다시 아쿠아 스위트 돌아볼게요. 자, 지금 CPU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59도. 59도가 되면은 50도보다 올라갔죠. 그러면은 얘가 펌프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CPU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면서 펌프가 빨라지고 50도 밑으로 내려오면 펌프가 느려지게 돼요. 자, 얘를 한번 꺼볼게요. 다시 스탑. 자, 스탑을 하면 CPU 온도가 떨어지겠죠? 왜 안 떨어집니까? 자, 떨어졌어요. 40도 밑으로, 50도 밑으로. 그럼 펌프 속도가 다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브 컨트롤러에서 CPU 온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센서 1이었죠. 소프트웨어 센서 1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CPU 온도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하겠죠. 자, 컨트롤러 아웃풋이 0일 때는 3000rpm, 최저인 3000rpm으로 돌아가고 최대일 때는 시스템에 따라, 수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4800rpm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프라임을 켜보겠습니다. 프라임을 켜면 자, CPU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60도, 61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막대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펌프 속도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셔서 쓰시면 돼요, 사실. 자, 프라임을 다시 끄겠습니다. 자, 프라임 끄고요. 자, 그렇다면 내장 팬컨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냐면은 이 아쿠아스트림 펌프에 내장된 팬트 컨트롤러에다가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팬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팬을 연결을 해서 수온을 잡는데 그 팬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온을 가지고 라디에이터 팬을 작동시키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드밴스드 컨트롤러 패키지를 구입을 안 하셨으면은 타겟 템퍼레처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타겟 템퍼레처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행히도 아쿠아 스트림 펌프에 내장 수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 수온계를 선택을 하시고, 내장 수온계가 뭐 비교적 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온도를 타겟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온이 한 40도에서 45도 사이가 최대인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제 시스템을 갈궈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팬 속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팬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수온을 올려볼게요. 수온을 올리지 말고 요 기준값을 올리면 기준값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수온이 34.8도니까 얘를 33도까지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팬에 인가되는 전압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생각하기에는 이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팬을 더 세게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커브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타겟 템퍼레처만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타겟 템퍼레처가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되게 그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얘를 42도나 45도 사이 여러분이 편안한 온도에다가 맞춰 놓고요. 그냥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팬의 최저 속도랑 최고 속도는 여기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팬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저 파워랑 이제 혹시 뜨거워지더라도 최대 속도로 돌지 않게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대 80%로만 돌게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핀 팬의 경우에는 볼티지 컨트롤, 4핀 팬의 경우에는 PWM 컨트롤로 쓰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4핀 팬의 경우에도 PWM이 아니라 볼티지 컨트롤을 쓰시면은 좀 더 넓은 범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볼티지 컨트롤로 놓고 쓰셔도 됩니다. 자, 스타트 부스트 미니멈 파워에는 미리 설명을 했었죠. 미니멈 파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 두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은 미니멈 파워를 꺼 두시면 아까 설정하신 예를 들어 42도가 있죠. 42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팬이 꺼지거든요. 근데 팬이 꺼지더라도 라디에이터에서 어느 정도 열 방출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시스템이 아이들 상태일 때에도 수온이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파워는 켜놓고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미니멈 파워를 켜놓으면은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팬이 느리게는 돌아서 계속 열을 방출을 시켜가지고 수온이 어느 정도 아이들 때는 낮은 수온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커브 컨트롤러를 굳이 쓰시겠다 하시면은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수온에 따라서 여러분의 팬 속도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요거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직관적이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투포인트 컨트롤러를 쓰실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수온이 45도가 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45도에서 팬이 켜지게 되면 여기서 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설정하신 맥시멈으로 팬이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75로 놓는다 그러면은 수온이 45를 넘으면 팬이 75%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온이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미니멈 파워로 돌겠죠. 35도로. 여기서 지금 이거 체크를 했으니까 이걸 체크를 안 하시면 팬이 어떻게 되죠? 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은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만 가지고도 시스템을 평소에는 조용하게,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쿨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의 고급 제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만 있으면 충분히 기본적인 순행 시스템에서의 펌프 속도와 팬 속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기능 중에서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기능들도 있긴 있어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기능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 팬 속도를 타겟 템퍼러처로 목표 수온에 따라서만, 목표의 온도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추가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은 추가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
펌프에 달려있는 컨트롤러를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온에다가 라디에이터를 연동시키는 기능만 해도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는 구현하기가 좀 귀찮거나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를 사용하시면 펌프 속도를 그냥 프리셋에 맞춰놓고 적당한 속도에다 맞춰놓고 여러분이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 속도에 맞춰놓고 팬 속도를 타겟 템퍼레처에다 맞춰가지고 목표 온도가 도달할 수 있도록만 쓰셔도 상당히 괜찮고요. 만약에 추가로 구입을 하신다고 해도 10유로 정도인데 걔가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13,000원 정도면은 이제 펌프 속도도 자동 조절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걸 고려하면은 이 펌프 자체에 내장된 컨트롤 시스템 치고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아쿠아스트림 얼티미트 펌프의 RPM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펌프 자체의 RPM 시그널이 펌프의 RPM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고 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만 볼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연결했을 때 펌프가 돌고 있을 때는 1700대가 나오고 알람이 울리면은 0으로 떨어지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펌프 속도는 아쿠아 스위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게 조금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인데 굳이 이렇게 추가로 구입을 하게 만들었어야 하나라는 아쉬움도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D5나 DDC 펌프, 특히 D5 펌프랑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펌프거든요. 게다가 거기다가 13,000원을 더 하더라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괜찮은 펌프예요. 이 다양한 기능을 생각하면 이런 고급 기능들이 있는 팬 컨트롤러는 가격도 비싸고 또 장착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설정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도 어드밴스드 컨트롤 패키지까지 구입을 하더라도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왜 굳이 따로 이렇게 파느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드밴스드 컨트롤 패키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펌프 값에서 13,000원을 빼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쿠아 에어로를 사용해서 아쿠아 버스를 사용해서 모든 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쿠아 에어로에서 아쿠아 스트림을 컨트롤 해가지고 아쿠아 에어로에는 다 그 어드밴스드 컨트롤 패키지에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커브 컨트롤러도 있고 아까 보았던 템퍼러처 타겟도 설정해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뷰 용도로 지금 이걸 구입을 했지 사실 어드밴스 컨트롤 패키지를 구입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저같이 기존의 아쿠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펌프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기능이 필요해서 사신 분들은 펌프 가격만 보고 샀다가 약간 속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 펌프의 고급 제어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 총평은 따로 구입하게 만든 건 조금 치사한데 돈 주고 사도 아깝진 않다. 그것이 결론이고요. 여러분이 이 펌프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 설정 기능들이 상당히 막강해서 일단 설정만 예쁘게 잘 해놓으면은 시스템이 알아서 펌프 속도가 늘었다 줄었다, 팬 속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알아서 시스템이 여러분이 원하는 온도 범위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만 그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 펌프의 고급 제어 기능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짧은 리뷰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대기수였습니다. 끝.